그럼 이 시간 이문원 교수님 나오셔서 강연해 주실 때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전공은 지질학이면서 화산 쪽이에요. 화산 쪽이었고 또 화산학에서도 지구화학 거의 굉장히 세분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을 나눈 거는 굉장히 이렇게 그냥 뭐 거칠게 이렇게 줄거리를 얘기하지만은 그 지질학 분야에서도 아주 굉장히 그 정량적으로 굉장히 깊은 그런 학문의 체계가 이렇게 배경에 있다. 예, 이제 그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기까지는 뭐 소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로 해서 넘어가시죠. 지질학이라는 학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외국에서도 귀족들이라 하는 학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뭐 지질학 이거는 근처에 가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또 하고 싶은 사람은 해야 돼. 하고 싶은 사람 해야 되고 또 재미가 있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저도 지질학을 할 그 배경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집안적으로도 그렇고 참 아주 찢어지게 아주 참 어려운 그 분위기였는데 우리도 뭐 하고 싶어서 했죠. 했는데 또 했으니까 또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이런 시간 이제 갖게 됐고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랜드 캐니언의 단면이에요. 여기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잘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질 주상도라고 하죠.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한 암석의 여러 종류의 걸 갖다가 이렇게 스케치해가지고 주상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이 여러 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같은 그 지질의 주상도를 보더라도 이렇게 시간대를 달리해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해가지고 이건 한 20억 년 단위.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오래된 지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지구의 날 갖다 한 46억, 50억 단위로 보고서 거기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 지층이 이렇게 쭉 생겼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래된 지구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또 이쪽은 아니다. 이게 젊은 지구를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홍수전 한 10,000년 여기는 20억 년 단위 여기는 한 10,000년 그래서 홍수전 창조 주간에 이 부분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졌고 홍수 초반에 한 150일 걸려가지고 150일 걸려서 이건 뭐 10억 년 단위의 그런 기간을 이쪽에서는 한 150일 정도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건 홍수 후반.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후에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면 한 10,000년 정도의 그 기간 전에 홍수가 일어나서 이런 퇴적층이 만들어졌고 그 후에 깎여서 이런 지형이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젊은 지구의 얘기죠. 젊은 지구 이것은 이제 뭐 크게 두 견해가 이게 대립된다 뭐 해가지고 이쪽을 갖다가 이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그 책이 그거에 대한 두 의견을 다 이렇게 소개했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이쪽에 현대 지질학이지 현대 지질학의 배경이고 여기에 걸 갖다 이제 주장하시는 걸 갖다 홍수 지질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저는 뭐 이렇게 너무 어이가 없는 저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니까 뭐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는 뭐 그 각자의 개인의 저 몫이니까 저는 뭐 거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쪽으로 이제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 행성 결국은 지질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앞으로 될 거냐. 그 지금 이 모습은 뭐냐. 거기서 나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지구상에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조금 뭐 어느 누구도 그런 그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있는데 이제 그거에 누구는 아주 그냥 몰입돼 있고 누구는 그냥 자기 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다른 데 또 이렇게 삐져나가는 경우도 있지. 다 한 번씩은 의문을 가져요.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의 전체 줄거리를 한번 얘기해 보죠. 네, 말씀은 이렇게. 우선 지구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관의 변천, 태양계와 지구 행성의 탄생.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서둘러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후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구 간의 변천 다 뭐 한 번씩 이 부분이 1700년도, 1800년도 정도까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다는 건 태양하고 지구의 이 관계가 바뀐 정도는 아니죠. 저는 참, 이거에서 여기 이렇게 바뀔 때 그 사회 현상이 어땠을까 말이에요. 그 의식이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여기서는 내가 중심이었죠. 내가 중심이고 지구가 중심이고 거기에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고, 이거는 아니죠.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빙빙 돌고 있고, 어지럽죠 이게. 그건 참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갖다 이렇게 보는 그 의식하고, 태양이 또 은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는 거기 빙빙 돌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식하고는 아마 굉장히 달릴 것 같아요. 우리가 전혀 이제 이쪽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지금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여기에 살면서도 저희가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이런 의식에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저희 얘기는 안 하더라도,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초등학교 애들은 이거를 학교에서 배우면서도 이 수준에 있어요. 저도 국민학교 6학년 정도까지도 지구가 둥글다는 거에 별로 이렇게 답안지를 그렇게 쓰더라도 지구가 정말 둥글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젊은 지구에서 늙은 지구, 오래된 지구, 이게 이제 한 10,000년 단위, 길게 봐야 한 20,000년 단위. 거기다 모든 걸 다 이렇게 넣고 있는 거죠. 넣고서 설명을 해요. 어디서 뭘 근거로? 성경적인 걸 근거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지 않죠. 현재. 자, 이걸 오래돼서 45억, 50억, 뭐 우주의 날 갖다 130억. 130억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감이 안 잡혀요. 하여튼 억에 130. 그 억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잡혀요. 그렇지만 억은 100만 년, 1000만 년, 어떤 그런 수치. 그러면서 긴 시간 거기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걸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죠. 정적인 지구 조용해요. 지구 내부가 뭐 뜨거운지 차가운지 생각을 안 해. 근데 이거는 뜨겁죠. 뜨거운 지구. 그래서 다이나믹해. 오늘 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지, 터지지, 산이 막 높아지지. 그 동적인 거죠. 그 원인이 뭐냐? 지구 내부가 뜨겁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뜨겁기 때문에 화성론이라고 합니다. 마그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급변설, 동일과지. 이거는 저 뒤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이런 의식에서 여기 1700년도, 1800년도 정도까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1900년도 오면서부터 이제 현대지질학이라고 해서 오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바뀌어서 지금은 이런 형식으로 이런 거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에 대한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 지진이 일어났다, 화산이 터졌다, 그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나가려고 거길 터져서 나갔구나, 뒤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쪽에서는 그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화산이 저런 현상을 좀 봤습니다. 16세기에서도 봤겠죠? 오늘날도 우리가 보죠? 봐요. 여러분들 저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구 내부에서 에너지가,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지구 내부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 16세기, 18세기, 17세기, 18세기 정도까지도 아까 그 수송론, 지구 내부가 뜨겁다, 여 아래 석탄층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다, 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수성론이야. 그리고 지구 내부가 차갑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동네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설명하면 그거지 뭐. 거기 대해서 뭐 타봐요, 뭐 어떻게 넘어가는 거지. 그게 이제 수성론, 차가운 지구, 뭐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거를 갖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또 그런 의식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네.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마그마가 이렇게 있어요. 요 깊이는 한 뭐 20-30km. 그 범위 내에서 1000도 정도 되는 마그마가 돌이 녹은 거지, 암석이. 이게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나오는 현상이 이거다. 이게 나왔는데 그 속은 이런 모습이다. 올라다가 식었죠. 여러 가지 이제 기질 명칭을 붙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온도, 물성 뭐 이런 등등은 아주 또 그 분야에 또 연구하는 분들이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화성론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건 수성론적인 생각이고. 제주도에 주상절리죠? 시커멓죠? 예. 어떻습니까? 이것도 두 가지 생각을 해요. 1700년도, 1800년 정도의 분들은 저거는 퇴적암이 이렇게 쌓인 거다. 또 층도 만들었지 않냐? 그런 사람 설명을 했어요. 별 얘기 하기가 어렵죠. 예. 그게 이제 수성론적인 차가운 지구, 오히려는. 저기 코로라도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게 지층이 보입니다. 이렇게. 지층이 보이면 아까 조금 전에 그 수성론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은 저거 봐라, 저기 또 층이 하나 이렇게 또 있네. 퇴적암이네. 물이 뭐에서 쌓였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거기서 조금 뭐라고 할까, 똑똑하다고 할까, 조금 또 이렇게 앞선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 맞아. 참 멋있다. 수평이네. 그런데 앞에 있는 암석이나 지금 있는 암석이나 현미경으로 박편을 만들어서 봐요. 이거는 박편을 암석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0.03mm로 쫙 이렇게 갈아요. 갈아가지고 평경 현미경으로 봐요. 실제 크기 한 40배. 이렇게 보면은 이게 퇴적암이 아니에요. 쌓인 게 아니라 마그마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이게 감남석이라는 겁니다. 여기 감남석이라는, 여기 장석이고,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액상타에 있던 것이 결정이 되면서 만들어진 화성암이에요. 화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탄강이든지 백두산이든지 제주도든지 울릉도든지 용암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의 조직은 이래요. 이게 어떻게 퇴적암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건 화성암이다. 그럼 그 뭐냐? 마그마 저 지하 30km, 50km 그런 데서 나와서 흘러가지고 식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지요. 네. 우리 그 지구의 나이가 참 궁금했어요. 벌써 이때서부터 이제 궁금한 거죠. 1600년대부터. 그래서 그 나름대로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언제 만들어진 거냐? 얘기할 때 이때는 뭐 다른 자료가 없죠. 그러면서 특히 저기 유럽 같은 데 수도원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의문도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네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 하나의 자료로서는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쭉 약 4400년 전 10월 20 며칠 날 금요일 그때가 창조됐다. 지구 나이 이렇게 정한 거지. 그걸 근거로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6000년 나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까 젊은 지구에서 10,000년 정도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시대가 그냥 와요. 이게 이제 어서라는 사람이죠. 대주교예요. 주교면 대단한 신분이죠. 지성이 그 당대의 지성으로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가졌을 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제일 그럴듯하게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거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지구 나이는 한 6,000년 정도 된다. 그게 여기까지 와요. 1700년도까지. 근데 이때가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뭐 과학혁명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냥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지요. 시기면서 이 바폰이라는 사람은 지구라는 게 별게 아니고 쇳덩어리가 철이
녹았던 것이 이게 식어서 만들어질 그런 거야. 그 쇠를 녹여봐요. 녹여 식혀봐. 식혀보니까 이게 몇만 년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몇십만 년으로 나이가 늘어요. 지구의 나이가. 6천 년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퇴적이 되는 퇴적층을 보고서 특히 저 유럽 같은데 영국 같은 데서를 보면 지하철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 층이 쭉 나오죠. 이게 그렇게 빨리 쌀 것 같지는 않아. 몇십만 년, 몇 백만 년 나이가 막 올라가요. 그럼 이런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서 이 지구를 갖다 이게 생각했던 살았던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다. 이거 몇십만 년, 몇 백만 년, 이렇게 이게 지구의 나이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가니 의식이 이게 혼돈이 오죠. 아마 문학 작품에서 올 테고 하여튼 이게 대단한 혼란을 가져오겠죠. 가져다가 이제 이쯤 와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정량화돼요. 그래서 제일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때 와가지고 방사능 동위원소라는 게 나오죠. 1800년대 말에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45억이다, 50억이다, 130억이다 이런 등등을 얘기하는 그 수치는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 방사능 동위원소 붕괴해서 반감기를 가지고서 이제 그럴 때 아까 그 젊은 지구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제일 타켓이라고 할까? 그게 맞느냐? 그 얘기가 그게 일정하게 이게 붕괴가 되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든 지금 우리가 싫던 좋던 지금 우리 같이 지금 전자, 양자 그 속까지 들어가서의 모든 과학이 운영이 되는 이때에 비해서 저 같은 사람은 방사능 동위원소 붕괴법에 대한 거 이런 걸 전혀 의무를 안 가져요. 그거에 의무를 가질 그 여력이 없어. 시간이 없어. 다른 데 신경을 써야 되겠지. 이걸 받아들여요. 이게 1900년 초에 와가지고 이미 지구의 나이는 6천년, 만년 이런 나이에서 이제 50억으로 뻥 뛰지요. 그러고 우주에 대폭발 해가지고 130억 이런 얘기도 이제 이때 와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세대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의 연령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이렇게 저런 식으로 이렇게 와 있어가지고 지금은 여기 와 있다. 그런 말씀을. 이건 아마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죠? 1900년 초에 이게 1900년 초면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 길게 봐야 한 110년, 120년 이렇게 된 거죠. 아주 대혼란이 이렇게 일어나요. 물론 그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유럽에서 1차 대전 배경 히틀러도 나오고 이게 대혼란이 일어난 때에 느닷없이 베게라라는 독일 그 기상학자가 이게 나타나면서 그 사람이 하여튼 이게 일어나면서 아마 이게 그 세계 지도를 이렇게 봤죠. 봤는데 보면 남미하고 북미가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게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사람들이. 했는데 이 양반은 도서관에 가서 들어가서 저것이 붙어 있었더라면 그 사이에 어떤 생물의 이런 등등의 또 지질, 지형 이런 것이 뭔가 유사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의문을 가져요. 근데 벌써 1900년 초쯤 되면은 1800년 말에 이 빅으로 해가지고 나인이 해서 벌써 식물 분포 이런 등등의 데이터가 많이 나와 연구 자료가. 근데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해요. 책을 내. 1915년. 그래서 대륙과 해양의 기온이라는 책을 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약 한 2억 5천만 년 전에는 지금 흐트러졌던 이 대륙이 원래는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위 대륙 이동설이죠. 그래서 떨어져서 지금 현재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얘기죠. 저건 저런 미친놈 하면서 미친놈 소리 듣죠. 어떻게 그게 움직이냐? 이 큰 덩어리가 말이야. 그 끄는 힘은 뭐냐 말이야. 어떻게 움직이냐. 그런데 이 양반이 여기 붙어 있는 이걸 판게아라고 합니다. 초대륙이라고 해서.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그냥 정연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꼼짝없이 그래.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냐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요. 못 할 수밖에 없는 게 1900년 초 될 때는 저희가 지금 지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거기 지각이 어쩌고 멘틀이 어쩌고 무슨
모험이 어쩌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연구 자료가 없는 거죠. 근데 느닷없이 이게 움직인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렇게 뚱따지 같은 얘기를 하고서 나이 50에 죽어요. 1930년에. 예, 죽고 그냥 그러면 지금 흐지부지 이제 지나갔죠. 그 얘기는 던져만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예. 대륙이동설, 베게르의 대륙이동설이라고. 네. 지금은 우리는 이런 지구 내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 내부. 뜨거운 지구죠. 여기 속은 한 5,000도 내지 6,000도. 5,000도 내지 6,000도면은 태양의 표면 온도로 생각하시면 좋아. 그래서 온도는 뭐 이렇게 기억을 안 하셔도 지구 내부 온도가 뜨겁다고 저는. 그런데 그 온도가 한 5,000도 내지 6,000도인데 그것이 태양의 표면 온도하고 비슷하다. 근데 태양은 그 많은 별 중에서 우리 태양계에 제일 가까이 있는 별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 그리고 태양의 표면 온도가 한 5, 6,000도 된다. 그리고 태양은 그 많은 별 중에서 그냥 크기도 그렇고 연령도 그렇고 중간치야. 중간치에서 한 50억 년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구의 나이도 50억, 45억, 50억 이렇게 얘기하죠. 지구하고 태양이 이제 같이 만들어진 걸 봐요. 그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 그러면 또 의문을 가지시는 게, 야, 우주의 빅뱅은 뭐 130억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왜 또 50억은, 그럼 그 사이는 뭐였냐? 그건 또 이제 의문을 가지셔야지. 그건 이제 천문학 영역이면서도 그런 의문을 한번 가지시면서. 자, 어떻든 저희는 이런 지구를 뜨거운 지구이면서 한 5,000도 정도 되고 오면서 온도가 낮아지겠죠? 낮아지면서 이렇게 위에 두꺼운 지각이 덮고 있고 딱딱한 껍질이 빵 껍질을 생각하시면 좋아. 아주 이게 그리고 여기 멘틀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은 저희가 얘기하는 그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게 좀 누글누글하다는 얘기죠. 누글누글하면 땅이 이렇게 움직이냐? 단단한 암석이죠. 단단한 암석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물성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 이 지질 현상을 갖다가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물성. 저 유리는 고체죠. 그래서 돌 던지면 쨍 깨진단 말이에요. 얼음 어떻습니까? 고체지. 깨지죠. 근데 저기를 조금 긴 시간으로 그래서 5,000년, 10,000년 이런 시간으로 봐서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좀 오래 사시는 분이 모셔가지고 저기 유리창 저기를 갖다가 아마 한 10,000년 후에 이렇게 위에서 그 아래에 이렇게 두께를 재면은 아래가 막 두꺼울 거예요. 흘렀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가 고체다, 기체다, 액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1기압에 15도 정도의 이런 거에서 물질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좀 긴 시간, 벌써 긴 시간하면 어떤 게 들어갑니까?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럼 달라져요. 저 보세요. 쇠파이프 이렇게 있죠. 이거 얼마나 이게 강철입니까? 휘지 이렇게. 거기 벌써 힘이 들어갔죠. 이렇게. 그런 그 물성에 대한 그런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그거와 관련시켜서 어떤 변형 그런 개념을 이제 조금 가져주셔야지 지질의 현상을 갖다가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저희가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녁에 여기 현장에 이렇게 있지만은 저희 머릿속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시대를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가주시면서 얼음 들었죠? 빙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죠? 빙하가 흘러요, 이렇게. 고체인데 어떻게 흘러? 시간이 지나면서 흐르는 거죠, 이렇게. 녹으면서. 고체인데 어떻게 녹아? 고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흘러요. 그것도 이제 조금 이미가 잘 안 오시지. 그거 좀 지나가죠. 자, 뜨거운 지구 내부를 이렇게 이 이제 그림은 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는. 예. 지구 내부를 지금 저희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이 핵이에요. 핵이고 이 깊이가 한 2,900km. 요 두께는 요게 아까 요게 한 30km. 그게 30km면
감이 안 오시면은 항상 주변에서 내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30km지? 이런 걸 이렇게 짐작을 해 주시는 게 좋아. 그래서 이 지구 현상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실 때는 이제 그걸 경험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엮어보시는 이제 이렇게 사고 훈련이 좋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교육이 잘 안 됐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 이렇게 수업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냥 수치 얘기 안 해. 뭐 많다, 적다, 뜨겁다 이런 얘기 안 해. 구체적으로 빙하의 두께가 얼마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두께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애들이 그건 봤죠.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두꺼웠겠네. 그게 높이가 얼마지? 100m? 그렇게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오지요. 자기 신발 크기 뭐 이런 거. 그래서 교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데도 군대에 이렇게 이 스케일을 해놨어요. 자, 1m. 또 여기 1kg, 2kg, 10kg 이런 거 쭉 해놨어. 놀다 가져가서 지가 이렇게 들어봐. 그 경험적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생활이 이제 과학화된 거지. 과학화돼가지고 은연중에 그걸 뭐 굳이 가르칠 필요는 없죠. 우리의 뭐 답안지로 뭐 창의 길이가 얼마냐? 3m 20이다. 2m 80이다. 아니야, 틀렸어. 2m 70이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뭐. 이렇게 보고서, 저거야. 그러니까 눈에 저것이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량화되죠. 정량화되는 그것이 끝내는 그 개인이 평생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그게 도움이 돼. 어느 상황에서. 무서운 거죠. 잠실 롯데 아파트, 롯데 그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높이가. 저는 그 555m. 그 사람이 일부러 그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550m를 만든 거지. 몇 층이에요? 123층. 그래서 555m는 기억을 못해도 500m를 해서 저는 이제 어떤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도 그래. 30km 이게, 너 너희 집에서 학교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 어떤 학생은 원주에서 춘천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돼요? 4년 다니면서도 몰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물어봐도 참 대답하기 좀 뭐겠지만 그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생활에서 이렇게 그건 뭐 과학하는 사람이나 뭐 그 필요한 사람이나 뭐 기억하는 거지 뭐 그걸 꼭 알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우리가 어떤 그 공간적인 거 이런 생활에서 이런 등등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구체화할 때는 그런 그 단편적인 거 그런 거는 이게 이게 구체화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어느 현상을 갖다 이렇게 자루 이렇게 해서 내 걸 만드는 거지. 내 걸 만들어서 내가 뭐 그것이 파악이 돼야지 책에 아무리 잘 써 있고 누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건 내 건 아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게 대류를 해요. 대류라고 이것이 들어가고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데가 일본인 거죠.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져 가지고 올라가면서 화산이 폭발하고 또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갑니까? 비비되고 올라가니까 지진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기 지진 화산이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해령. 어떻든 지금 우리는 지구 내부를 갖다가 이렇게 뜨겁다. 5,000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움직인다. 얼마나? 1년에 가만히 있는 땅덩이는 없어요. 가만히 있는 땅덩이는. 우리나라 한반도도 이게 1년에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바늘 방향으로 2 내지 3cm 정도 움직여요. 이게 뭐 어지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고 있어요. 설악산도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올라오는 율이 원체 적으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의 땅덩어리가 고정적으로 딱 정제된 건 없다. 안 움직일 때 한 1cm, 많이 움직이는 건 한 10cm.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거기서 이게 움직이다가 부딪히고 뭐 이게 에너지가 이게 몰리고 하다가 지진 일어나고 화산도 터지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설명을 좀 뒤에 가서. 아주 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거는
1980년 정도, 80년대 정도의 이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까지도 이런 그림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보질 못했어요.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앞에 있는 그림 같은 걸 또 대학 다닐 때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소개해주는 교수님은 아주 대단한 교수님이었어요. 저 미국 같은 데 가서 한 3개월 공부하고 가서 그거 한번 연수받고 와가지고 그냥 그냥 그 얘기, 그 말씀 또 하네. 그 말씀 또 하네. 이제 그게 이제 1970년대 얘기예요. 요건 이제 1980년대에서부터 오늘날 얘기죠. 예. 자, 여기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 핵 부분까지. 여기가 외핵이고, 여기 내핵이고. 예, 여기에서 올라오다가, 이걸 푸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열 기둥.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고, 여기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내려가는 부분도 있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걸 뜨거운 열기둥. 이런 부분을 갖다 차가운 열기둥. 그러면서 여기 와서 한번 머물러요. 여기가 한 700km 정도 돼. 700km. 여기서 머물러요. 머물렀다가 또 여기 올라오죠,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 100km. 100km, 400km, 700km, 2900km. 요런 수치는 지가 지구 내부를 얘기할 때, 이렇게, 그럼 저런 걸 어떻게 알았냐? 저쪽에 또 지진 연구하는 분들, 지구 내부 연구하는 분들, 또 실험 암석학을 연구하는 분들, 저런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 이런 온도 압력에서는 어떤 암석이 어떤 조직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실험에서 연구를 해요. 근데 그 실험에서 연구하는데 그 실험 암석학의 그 건물이 이런 건물 정도 5층 건물 여기 그냥 꽉 차 있는 거죠. 밤새도록 기계가 돌아가면서 또 녹이고 또 식히고 결정하고 뭐 눌러보기도 하고 그것이 5층 내에 있는 건물이 다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 등등을 가지고서 이런 그림은 이제 일반화한 거죠. 이미 그냥 이 분야의 사람들은 지구 내부를 얘기할 때 뭐 이 정도로 얘기하자. 그리고 더 뭐 깊게 얘기하는 건 더 이게 자세하게 여기 성분이 어떠냐 이거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 그걸 갖다 푸름이라고 합니다. 이걸 푸름이라고 하죠. 열 기둥 푸름. 그래서 열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겠죠, 물론이요. 여기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좀 빨리 올라가는 거지. 열이 올라가는데 어딘 좀 빨리 올라가요. 잘 이미지가 안 들어오죠. 들어오기가 어렵죠. 저 같은 사람도 저걸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또 저 사실은 또 어떻게 저걸 이해하면 좋을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체거든. 이게 고상이라고. 전체가 고상이에요. 고체예요. 고체인데 그럼 여기에 열이 이렇게 액이 쭉 올라오냐? 그건 아니죠. 다 이게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다 고상이에요. 고상인데 이 부분에는 마치 굴뚝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열이 더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많이 올라오면서 거기 통달아서 이제 열이라는 게 물질이니까.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그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그냥 신림역에서 쫙 내렸어요. 아침에 추우 시간에 내려가지고 이 계단을 쭉 이렇게 올라가요.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쭉 이렇게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어느 한 줄은 그냥 뭐 봐가면서 이래면서 급해가지고 뭔가 쫓기는 것 같아. 요 몇 사람은 더 빨리 올라가죠. 여기 그런 거지. 전체가 올라가는데 거기는 또 빨리 오는 거죠.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머물러요. 머물렀다가 다시 또 여기서 쪼개져가지고 또 머무르고 또 올라오고. 그럼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은 이제 지구 전체에 그냥 아마 우리가 현대 지질학으로 해서의 그 지구에 대한 그냥 뜨거운 지구의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고 6,000도 그다음에 2,900m 30km 열기둥 이런 등등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 태양계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걸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태양계죠? 우선 우주 먼지, 우주진을 생각했습니다. 우주진. 근데 성운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성운이 많이 보이죠?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인데 옆에 어떤 초신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폭발하는 바람에 이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떨어져 나갔어. 조각이 됐어요. 그게 요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 근데 그것이 한 45억에서 한 50억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런 소설을 쓰냐? 망경으로 지금 외부 은하를 보니까 거기서 쪼개져 나가는 게 있어요. 있으면서 그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져. 돌면서. 그런 이미지가 보여요. 실제 보여요. 만들어지고 뭐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 태양계도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다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성운이 이게 작은 게 이렇게 덩어리가 쪼개져 나왔죠. 빙빙 돌아요. 이 크기는 현재 우리 태양계보다 좀 더 컸을 걸로 봐요. 그리고 색깔은 지금 이렇게 붉으스름해가지고 굉장히 고온일 것 같은데 아니야. 마이너스 온도라고. 100도, 200도 뭐 뜨거운 게 아니었어요. 차가운 그 우주 먼지죠. 그런 것들이 뭉쳤어요. 뭉쳐가지고 덩어리가 돼. 뭐 주먹만한 것도 있겠고 몇 킬로 이렇게. 그래서 그걸 미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미행성. 그래서 저희가 미행성 응집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돌면서 이게 돌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이렇게 원판으로 해서. 그래서 원시 행성 원판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게 돌죠 이렇게. 돌면서 중심부에 태양이 이렇게 에너지. 이것이 전체 질량의 99%가 글로 몰려요. 이렇게. 몰리고 나머지 찌꺼기들이 빙빙빙 돌면서 지금 이렇게 행성이 만들어졌다. 이런 그림을 그려요.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천문학 하는 분들이나 뭐 지질학 하는 분이나 뭐 저거를 그냥 우리가 왜냐면 그 이상으로 지금 설명을 더 멋쟁이로 할 수 있는 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뭐 1960년, 70년대에 와서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앞에 뭐 조소리니 뭐니 뭐 충도소리니 뭐 왜냐면 잘 모르니까 이 얘기도 그렇다고 하고 이런 남의 얘기 그게 소개하는 정도지 그 중에 뭐 하나를 태클 그런 실력이 없었지. 그냥 그런 자료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1960년, 70년 오면서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심지어는 저 빅뱅에 137억 년, 8억 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별의 흔적이 거기 보여. 그리고 130억 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별도 보여요, 거기서. 뭐 그러니 뭐고. 그런 걸 이제 근거로 해서 이런 설명을 하지요. 야, 그래서 태양계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예, 좀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우주진, 미행성들이 충돌하니까 사이즈가 이게 적은 사이즈, 현재 지구는 이런 크기지만은 이렇게 적은 거에서 참 커졌겠죠? 근데 현재 지구 크기의 한 반 정도 됐을 때, 크기가. 그때서부터 이제 그걸 갖다 원시 지구라고 용어를 붙여요.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반 정도 크기가 됐을 때 이 표면이 소위 말해서 온실 효과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표면이 녹아요. 그래서 마그마 바다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이 표면 전체가 녹은 상태로 이렇게 덮인다. 그래서 마그마 바다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커져요. 커지면서 그럴 때 전체 온도는 아직 1000도가 안 넘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진 자체가 아주 차가운 물질이면서 심지어는 마이너스였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충돌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해가지고 온도가 높아지고 또 간간히 또 그 방사성 물질이 분비하면서 나오는 그 열도 있고 해서 이제 높아지면서 또 온실 효과도 일어나면서 1000도 정도로 높아지면서 철이 녹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그마 단계. 그 해서 점점 커져가지고 요 단계가 와요. 지금 지구의 크기. 그걸 갖다가 이제 초기 지구라 이렇게. 근데 그걸 한 46억으로 보죠. 그래서 여기 그 단계입니다. 여기 멀건 불덩어리죠. 불덩어리면서 뭐 바깥의 격치는 뭐 지구하고 너무 다르죠. 생물도 없고 암석은 다 현무암이고 꼬먹고 토양도 없고 물론 바다도 없고 대기는 전혀 다른 거고. 여기다가 이게 쭉 오면서 이제 한 40억 년 전에 이제 지구가 안정이 돼요. 왜 40억 년이라는 연대는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의 연대를 측정하면 40억 년 나와요. 근데 그 암석이 퇴적암을 거쳐서 변성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퇴적암을 지났다는 얘기지. 그 말씀은 뭐냐면 요 사이에서
이미 지표에서는 침식풍화 뭐 해가지고 이게 운반도 하고 하는 그런 지질 작용이 있었다는 걸 암시해. 그래서 어떻든 40억 년 전에 지구가 완전히 안정이 됐고 현재 지구 같은 형태가 됐고 현재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 39억, 40억의 연대가 나온다. 아직 여기 생명체는 없어요. 생명체는 없다가 요쯤에 와가지고 이제 바다가 좀 물이 풍부해지면서 요쯤에 와서 이제 생명체가 나와. 원핵 세포. 자, 그러면서 이제 지인핵 세포가 나와가지고 여기 한 6억, 요 10억, 여기 요 부분이요. 여기 고생대 여기 와서 점프를 하죠. 점프해서 오늘날 이런 지구가 됐다. 지구의 크기는 변화감이 없어요. 이 그림이 달라졌지 이 크기나 이 크기나 똑같아요. 그런데 색깔은 달라졌죠? 푸른색을 띠고 있지. 다시 해서 뭐냐면 생명체가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여기 사는 이제 그런 지구가 됐다.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태양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지구가 여기 있네요.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 요가 이제 소행성의 벨트, 푸피퍼 배. 아마 여기 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물이 아마 천천히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지구를 얘기하면서 유일하게 파란색을 띠면서 푸른색을 띠면서 거기 생명체가 살고 있네. 그리고 어떻게 다른 행성에는 생명체가 없는데 유독 우리 지구만이 저렇게 물이 철렁철렁한 수구지요, 수구. 수구지. 저는 지구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워러프레레. 수구야. 지구의 특징을 갖다가 설명하려면 그냥 수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구기 때문에 거기 또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과 여기 이게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질문만 한번 드리지. 어떻게 지구 행성이 다른 행성하고 다르게 이렇게 파란 색깔을 띌 수 있는 이렇게 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런 행성이 됐느냐? 그 조건이 뭐냐? 그건 저희 중학교 학생들한테도 교과서 같은 데 그런 질문을 해요. 네, 그냥 같이 답을 나눠, 우리 뭐 답을 빨리 써야 되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요 거리기 때문에. 요 거리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가 요 거리가 아니고 조금 앞에 있었던지 좀 뒤로 갔던지 했다고 하면은 얘기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뭐 그런 이제 짐작이 되시죠. 자, 또 하나 조건은 지구의 크기가 요 크기이기 때문에. 요 크기이기 때문에. 저것이 더 컸더라면 또 적었더라면 지구의 이 상태는 전혀 달라졌어요. 지구목으로 다르게. 그러니까 참 그 우리 지구가 아시는 것처럼 뭐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이렇게 몇 개의 계로 나눠지면서 권으로 나눠지면서 그게 저렇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아마 뭐 지금 뭐 천문학 이런 쪽에서는 뭐 외계에서 생명을 찾느니 어쩌고 저쩌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외계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별이 뭐 200개래. 200개인데 거기다 이런 벡터, 이런 벡터, 이런 벡터, 이런 벡터 F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 2000개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요거 없애면 200개가 나오고 뭐 그렇대. 지금도 그 얘기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망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저기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까지는 하죠. 근데 아직 찾아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생명체가 오르마 이런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건 또 다시 또 저거서 고민해야 되겠죠. 이게 대혼란이 한번 오겠죠. 오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그 토론을 했어요. 야, 너 많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 글쎄, 나는 없을 거야.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뭘로 해서 나는 뭐 있다고 생각 안 해. 없어. 또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든
자, 지구가 태양계 내에서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 된 것은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이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크기가 요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두 조건이 바뀌었더라면 지구의 지금 현재의 환경은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이 됐을 거다 하면서 이제 야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야 참 그건 너무 그냥 뭐 그 이상 더 얘기를 뭐 할 거리가 없죠. 지나가야죠. 그냥. 태양계 내에서 오직 생명체가 존재하고 또 우리 같은 인류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이다. 아 근데 그런 또 사연이 있대. 뭐 그래서 그냥 각자 이제 자기 시간으로 가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표현을 하겠지 뭐. 예? 예.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학교 정도에서 얘기가 나와요. 나와서 아주 굉장히 진지해져. 그래서 어떤 애 확 쉬는 시간에 뛰어나가가지고 저기 칠판에다 원더풀 하고 그냥 끝내.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근데 그래도 그 과학이라는 그 인간의 지성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경지까지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본 그 시간이지. 한 시간은. 네. 예. 그렇게 보이죠? 네. 여기서. 쭉쭉 그냥 가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는 이렇게 기권이 있죠. 네. 대기가 덮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생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권이 있고, 물이 철렁거리는 액체의 물이에요. 다른 행성은 고체 물이 있는 거지. 근데 지구에는 액체 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서 내부에서 또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지구의 시스템이죠.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 물질을 갖다가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사안과 같이 역동적으로 지금 활동이 있는 지구다. 유일한 환경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런 등등을 조금 이렇게 이게 한번 단지 답안지에 그 답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조금 좀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그 음미를 해보게 되면 우리 지구 환경의 고마움이라고 할까? 또 이 생태계 이런 등등 우리나라에 요새 뭐 미세먼지 이거 전 도망가려고 저기 음성에 갔더니 거기까지 쫓아오네 미세먼지가. 예. 뭐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예. 여기 뭐 싫든 좋든 여기 있어야 되고 뭐 우리의 어떤 지나가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그러면서도 저거의 관계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은 중요하죠. 예, 바닷속은 뭐 참 수권의 생명체가 예. 수권과 기권에 수평선이 있으면서 물질이 드나들고 있죠. 예, 올라가고 내려가고 순환이 이렇게 일어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가시던지 이렇게 가서 가면 좀 봐보세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구름 모양이 달라. 우리 한반도하고는 달라. 여행 많이 다니시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거 많이 다르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 계면이라고 하죠. 이걸 계면이라고 하면서 이런 물질이 다르면서 이렇게 기권, 수권 이 안에 생물권이 있고 지구의 표면이죠. 네, 미국의 요세미티 하프돔이 있으면서 화강암이죠. 화강암이고 여기 하프돔이 여기 있네. 이렇게 원래는 도움이 있었는데 이게 끊겨 나갔어요. 이게 계곡이 이 위에까지 얼음이 덮여 있었던 거죠. 빙하 시대 덮여 있어가지고 그 얼음이 이게 훑으면서 여기 깎고 지나갔죠. 빙하 지형이죠. 그러니까 남미, 북미의 해안가, 특히 저 남미, 칠레나 말하는 저 아래쪽은 거의 그 빙하 지형이에요. 그 우리나라 지금 뭐 저 알프 산맥이든지 히말라야 산맥 이런 쪽에 여행 많이 다니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거의 다 빙하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15,000년 전, 2만 년 전에는 그 위에 빙하가 수백 미터 이 두께로 이렇게 덮여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간빙기로 해서 다 녹아 나간 거지. 녹아 나가면서 깎고 나갔고 또 거기 호수를 만들었고 지금도 녹고 있고. 네, 그런 지형을 보시는 게 좋죠. 네, 여기 또 지진도 이렇게 일어나네.
딱 그냥 끊기죠 이렇게. 포항 지진은 뭐 그냥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뭐 그냥 견딜만 하죠. 4.56, 67 막 이렇게 되면 겁나죠. 제가 저 일본서 이렇게 생활할 때 가다가 지진 일어나요. 그럼 차가 이렇게 이래요 이렇게 막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다리방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벌써 여기 스토브가 가스 저 기름 스토브가 꿀럭꿀럭 아이 지진이네 이렇게 이거 붙들고 있어요. 또 지진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여기 추시개가 이렇게 멈춰 있어요. 아 저녁 밤 3시에 이게 지진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이렇게 신문 보면은 신문 한 컷이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끊겨가지고 하나가 툭 내려가는 한 카트가 나오지.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뭐 경주, 포항 뭐 저기서 이렇게 지금 참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고 뭐지만은 지구는 살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못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보더라도 지구 내부는 뜨겁다. 뜨거우면서 멘틀이 이렇게 대로하면서 땅이 움직인다. 1년에 1cm에서 10cm 움직인다. 움직이다가 보면 이렇게 엇갈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저 지구관을 이제 가지시면서 자, 저거는 미국의 세트헤라나의 화산인데 이렇게 멀쩡하게 있었던 것이 이게 몇 시간 사이에요. 몇 시간 사이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반쪽이 없어져요. 그러면 처음에 저거를 안 봤던 분이 이거 없어진 이 부분을 보면은 아 원래 산이 저랬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뭐. 근데 저거까지 본 분들은 이 반쪽이 어디 갔지? 작년까지 있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형의 변화든지 이런 등등의 것은 저렇게 빨리 바뀔 수도 있어요. 긴 시간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그게 이제 소위 급변설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실제 이제 아까 중세 그때 얘기했던 급변설은 이제 그런 급변설은 아니고, 아니지만 지구 현상 중에서는 빨리 일어나는 것도 있다. 천천히 일어나는 것도 있다. 빨리 일어나든 천천히 일어나든 거기에서 일어나는 원리는 똑같다. 그게 이제 현대 지질학이에요. 근데 이제 그 현대 지질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급변설하게 되면 지구가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확 하면 큰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가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는 모른다. 모르진 않지. 거기다 성경적인 걸 넣었었죠. 그래서 한다. 그래서 생물이 죽는다. 땅이 한번 뒤집어진다. 그게 이제 홍수 같은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그런 것이 몇 번 거치면서 현재 지표에 이런 지구의 모양이 만들어졌다. 그게 이제 소위 그 젊은 지구의 홍수 지지설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구 현상을 갖다 설명하는 분들의 관이야. 뭐 그렇다는데 뭐 나무랄 수도 없고 뭐 얘기 토론할 것도 없는 거. 제 제자 중에도 그런 쪽에 빠져 있는 제자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누구 이름 대면은 뭐 금방 알 거야.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국내에서 같이 대화해요. 저는 그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뭐 전 저대로 살고 그 뭐 참 무서워요. 이 관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볼 때는 저 양반 저거 그걸 할 수도 있죠. 소위 이중화되는 거죠. 근데 과학이라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지성이라는 이런 등등은 지성의 어떤 덩어리. 그래서 이게 빨리 변할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지질학을 하다 보면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땅이라는 이 자연현상이라는 게 어저께 오늘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의식이 저한테 저런 걸 경험하다 보면 있는 거죠. 우리 그 학부 학생이 논문을 전국 지역인가를 쓰는데 저거 그 전에 필드 노드를 가서 보고 왔어요. 너 여기 이걸 해라. 이거 조사하고 해라. 그 다음에 여름에 혼자 갔다 왔어요. 와가지고 이 학생이 그냥 시무룩해서 왔어요. 왜 그랬는데 선생님 노드가 없어졌어요.
야, 네가 잘못 갔지 왜 노드가 없어지냐 말이야. 잘못 간 거 아니야? 버스 못 탔니? 그 길은 어떻게 갔니? 얘기 들어보니까 다 그래. 참 별소리를 다 하네. 얘가. 그래 하도 뭐해서 같이 갔어. 노드가 없어졌어요. 그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거기 그냥 쓸고 지나갔어요. 없어진 거죠.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빨리 변하든 천천히 변하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것이 시간적인 그런 것이지 거기서 그 변하는 그 원리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물리화학적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런 그 빛걸로 그 변한다. 그게 동일 과정의 원리예요. 동일 과정. 네. 많이 보시던 거죠? 저 폼페이. 폼페이. 여기 베수비우스 화산이죠. 여기서 AD 79년. AD 79년에 이게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해필 또 이게 바람이 또 이렇게 불었네. 이게 이렇게 불어서 그래서 여가 항구 도시라서 아주 뭐 찬란하죠. 이하게 뭐냐 노마시 때 아주 절정을 이루는 도시죠. 폼페이. 이 여기 위를 다 화산재가 덮었어요. 덮었어요. 도시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났죠. 세월이 지나서 이 풍경은 1800년도, 1800년도에 이제 고고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걸 파냈어. 파내고 보니까 이 아래에 이런 도시가 이렇게 있고, 이런 멀쩡한 저게 나온 거지. 그 폼페이의 화산이에요. 뭐 지금 보시나 뭐 별로 없죠. 도로에 그냥. 도로 다 깔려 있어요. 저희 아스팔트 정도가 아니에요. 가보신 분들은 AD 79년. 거기 보게 되면 포스터도 있어요. 아마 선거가 얼마 안 남은 매야 후보자 이렇게 나오고 조금 뭐지만 저쪽 가면 홍등가 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 찬란한 도시였어요. AD 79년이니까 뭐 저희 성경에서 나오는 그 도시 뭐 이렇게 그 중에 하나죠. 근데 많이 죽었어요. 이 높이까지 화산재가 쌓여서. 근데 화산재가 뜨거워요. 한 400도, 500도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게 덮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미라가 되는 거지. 타서 없어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저런 뽐빛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식 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등등의 지식은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 그쯤서부터 찾아진 거예요. 그 전에 몰랐어요. 1800년 중반서부터 지금부터 한 150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때 사람들이 막 이게 막 드나들었죠. 항해 뭐 해가지고 비구로 타고서 다이 막 가고 탐험도 하고 뭐 일반인들은 뭐 그냥 있었죠. 아마 인구 중에 90% 이상이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몇십 킬로를 갔다가 다녀보지 못했어. 그때도. 1900년 초만 해도. 아마 1900년 초에 한반도 같은 데서 저 춘천 같은 데서 태어나가지고 저기 뭐게 되면 서울 한양 한번 다녀오면 그 사람은 동네에서 하여튼 이거지 뭐. 몇 년 동안 할 얘기가 나오지. 그리고 거기서 그냥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 90% 인구가 다 그래. 근데 나머지 5% 내지 10%의 인구가 그냥 드나드는 거죠. 이 상업 뭐 이런 등등을 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고고학이니 이런 것이 발달하면서. 이런 건 많이 보셨죠? 이거 사람이 이제 매몰려서 여기 제가 이게 쌓여서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이건 지금 사람의 형태인데 여기 뼈가 있고 뭐 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이게 묻혔어요. 묻혀서 이 아래에 있는 그 건 다 탔죠. 탔는데 거기다가 그 석회 물질을 갖다 유압을 시켜요. 그럼 그 공간이 꽉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치약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차겠죠. 이걸 먼저 채웠어요. 여기 이불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딱 채우고 여기는 화산재가 쌓여있지. 그러고서 화산재를 걷어내. 걷어서 형태가 남아. 이렇게 된다고. 뭐 여러 형태가 막 많죠. 뭐 어디 같이 이렇게 애하고 또 엄마가 애 이렇게 안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도망가다. 하여튼 뭐 참 그래서 화산재에 의해서
예, 정리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지질 시대를 약 45억 년 전에서 이제 지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성이 돼가지고 38억, 39억, 40억 요때는 뭐 화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 이쯤에서 이제 오래된 암석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원들은 어떻게 알았냐? 이건 이제 운석을 갖다가 그 지구상에 떨어지는 운석을 갖다가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45억, 46억이 쭉 나와요. 그렇다면은 운석 물질이 아까 미행성 그것들이 덩어리가 돼서 형태를 만들어진 것이 46억 년도 되지 않겠냐 해서 지구의 나이가 46억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건 이제 30억, 39억, 40억 요거로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일로 오는 거죠. 와서 이제 이쯤에 와가지고 이제 생명체가 이제 핵 생물이 나오죠. 여기 생명체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시생대라고 합니다. 시생대, 그다음에 원생대 요까지. 여기서 진핵. 아직 여기에서는 이 단계에서는 생명체가 육지로 안 나왔어요. 육지는 생명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시커맸어. 그리고 이제 저건 이제 바다에서의 생명 이 기간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쯤에 와서 그래서 이걸 시생대 생명체가 시작이 됐다. 시생대 원생대. 그러면서 이쯤에 와서 한 6억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아. 그러니까 여기 이게 수치는 기억을 안 하셔도 45억, 46억, 그리고 고생대 6억. 요거는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 네, 여기. 왜냐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게 생명 화석이 그냥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육지에 이제 생명체가 나와요. 네, 나오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쭉 구분하죠. 네. 그러면서 요것이 한 6억이니까 46억 중에서 40억은 이 기간이에요.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러니까 40억이라는 그 시간은 지구 역사의 한 85%에 해당되는 거죠. 그 시간은 대륙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대륙의 땅덩어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6대륙 있는 그 땅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그 시간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비로소 만들어지고서 이때 이제 대기도 달라져가지고 대기의 오존층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이게 자외선 같은 게 들어오기가 어렵게 되고 또 바다에서 또 생물이 이렇게 진화해서 육상으로 올라와요. 여기 이제 육상으로 올라오는 때 여기가 여기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맨 나중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6억 한 2억 5천 그다음에 한 6,500 그런 정도는 조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대화를 하신다거나 또는 이런 시대를 얘기할 때 조금 이렇게 반정량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야, 공룡에 그거 언제지? 몰라, 몇백만 년 되나? 그건 아니지. 그러고, 예. 자, 그럴 때 여기 신생대도 또 이렇게 쪼개는데 이것도 다 기억하시지 마시고, 그럴 때 이제 우리 인류가 이제 어디쯤에서 나오느냐, 여기쯤에서 나오죠. 네? 그런,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좀. 지구의 역사 46억을 갖다가 24시간으로 이렇게 쪼개봤어요. 쪼개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원핵 세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핵, 단세포 해가지고 이쯤 오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서 원생이온, 시생이온, 원생이온에서 여기 왔네요.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성캄브리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성캄브리아 시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육상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리고 맨 나중에 여기서 이제 인간이 출현을 했어요. 지구에 나타난 거죠. 네, 저런 그 지질 시대하고 이제 그런 걸 정확한 수치는 무엇이더라도 상대적인 거리, 그 기간 이런 등등은 그래서 참 인간이 인류가 지구에서 이렇게 출현해가지고 한 것이 참 얼마 전이고 어떻게 하다 보면 저 코끼리를 좀 심원적으로 보면 지구의 저거를 환경을 볼 때는 우리 선배야.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미친 소리 지가 무슨 인류가 최고지 뭐 최고죠. 최고인데 그 최고라는 의미가 뭔지 응? 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조금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고생돼서부터 오늘날까지 생명체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참 대단한 것은 몇 번의 그 대멸종이 있었어요. 대멸종. 한 7, 80%가 없어져요. 종이. 예, 뚝 끊어요, 이제. 예? 바다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환경이냐. 어떻게 보면 급변하는 거지. 뭐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이제 뭐 몇 가지 들지요. 하나는 이제 운석 충돌 같은 거. 그래서 확 바뀌었을 거다. 또 하나는 대륙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거기서 화산 활동 같은 게 활발했다. 또는 오므려들었다. 그래서 대륙풍 같은 면적이 줄어들었다. 뭐 하여튼 이게 변화가 있겠어. 태양의 흑점보, 빙하 시대, 이런 여러 가지 기후 변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게 몇 가지는 추측을 하지요. 네, 어떻든 크게 5번의 이런 멸종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뭐 조금 이 생태계를 갖다 걱정하는 분들은 지금이 뭐 6번째 멸종 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멸종의 사건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종이 나타나요. 희한하죠. 다른 종이.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횡포를 놓던 그런 분들이 싹 없어지니까 이제 딴 놈들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그것들이 또 번성해. 그러다가 또 그것이 멸종이 되면 또 다른 놈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어떻든 아까 시생대에서부터 시생대, 원생대에서 단세포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지구상에서는 일단 생명체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끊긴 적은 없다. 어떻게든지 이어졌어요. 이어져가지고 지금 우리 인류 시대가 온 거죠. 그런 그 생명적인 생명. 그러면서 그럼 거기 인간은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예.